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못 이겨. 못 이겨. 모차르트가 왜 모차르트인데? 오늘 영상 이렇게 끝이야? 아니야, 기다려봐.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가 어머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나 어머님들이랑 네가 상담할 때 주로 했던 얘기들 많이 했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학생들이랑 주로 하는 얘기들이 네가 있을 거잖아. 자주 물어보는 게 큰 틀에서 뭐 되게 다르다기보다는 핀트가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노력한다고 될까요? 막 이런 얘기. 노력하면 되는 거 맞아요? 막 이런 얘기. 그거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인생의 최대 난제 아니야? 노력하면 되는 것인가? 그럼 그 얘기를 해볼까? 노력하면 되는지? 좋아. 나도 궁금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이길 수 있는지. 그치. 그 학생들이 이제 그걸 물어볼 때 약간 보통 뭐라고 또 인트로를 까냐면 내가 다니는 무슨 학원에서는 거기서 이제 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거기 있는 누구는 이렇게 뭐 똑똑한 우리 학교 전교 1등은 이런데 걔는 이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고 막 그런데 저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저도 돼요? 뭐 이런 거. 그래, 그렇게 잘난 애들이 하나씩 있는 거야. 그치, 막 그 애들이 생각할 때 모차르트 같은 그런 친구들을 제가 열심히 하면 돼요? 뭐 이런 거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그 타고난 재능, 머리와 그 노력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 너 얘기한 대로 이거는 하여튼 영원한 난제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교육계에서 실제로 그 타고난 IQ 머리랑 천적인 노력이랑 어느 게 더 우선순위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중요한 연구 주제 대상이거든. 그래?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씩 당연히 입장은 좀 다르기는 한데 사실 지금은 대체로 어떻게 보냐면 되게 뻔한 대답이지만 반반으로 봐. 우선은 반반으로 보기는 하는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못 이겨. 못 이겨. 모차르트가 왜 모차르트인데? 오늘 영상 이렇게 끝이야? 아니야, 기다려봐. 근데 못 이기는 건 맞는데 예전에 어떤 학생이랑 같이 프로젝트로 산출물을 이렇게 만들면서 뭐 갖고 한 적이 있었냐면은 너 아웃라이어 알지? 그 1만 시간의 법칙 유명하잖아. 맞아. 그거 내용이 그거잖아. 뭐가 됐든지 간에 1만 시간 투자해갖고 빡시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치, 전문가 될 수 있다. 내가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거 내용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학생이랑 같이 뭐 했냐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했던 말콤 글래드웰 책이랑 재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을 비교하면서 분석한 거를 한 적이 있어. 그때 내가 그래서 비교하면서 봤던 책이 스포츠 유전자라는 책이었거든. 주제 자체가 스포츠 쪽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예체능이 조금 더 타고난 능력치가 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긴 한데 내가 이제 그 두 책을 이제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아웃라이어 그 책에서 실제로 1만 시간의 법칙을 인용한 게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처음으로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걸 이제 에릭손이라는 심리학자가 했던 그 심리 실험을 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활용을 했거든. 그 책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에릭손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와 그 다음에 교향악단 같은 데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는 연주가랑 그 다음에 음악 교사로 이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이거를 그룹을 3개로 나눈 다음에 이 각각의 그룹이 평생 동안 바이올린 연주를 얼마큼 어느 정도를 했는지를 비교해 봤더니 그랬더니 그 세계적인 어떤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1만 시간 정도가 했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그 에릭손의 연구를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이제 자기 책 쓰면서 그걸 갖고 활용해갖고 1만 시간의 법칙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 그 내용을 보면은 연구가 좀 비판받을 만한 지점도 실제로 많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세 부류에 각각 표본이 1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실험 자체가 30명밖에 안 되는 실험이야. 표본이 너무 적네. 굉장히 작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큼 어느 정도 연주를 했는지를 그 개인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서술하게 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확실하잖아. 정확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 연구 자체도 사실은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지점들이 좀 있고 심리학자는 근데 이제 그런 자기 연구의 한계를 자기도 알 테니까 그걸 법칙이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 그냥 1만 시간 정도의 노력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책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약간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규칙, 뭐 이런 이론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1만 시간 하면은 뭐든 다 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근데 오히려 아웃라이어 책과 달리 타고난 재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도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내가 그때 봤던 내용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타고난 재능과 개인의 어떤 노력 중에 어느 게 더 먼저인가를 가지고 이제 뭐 분석한 뭐 이런 거를 해봤었어. 내가 사실은 그때 그걸 하면서도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교육계에선 당연히 이제 타고난 능력과 학생들의 노력을 가지고 이거를 둘 다 중요하다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살리에르와 모차르트를 가지고 만약 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한테 안 된다고 나는 보기는 한다. 근데 다행인 거는 예체능 같은 경우는 정말 승자 독식의 세상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막 조성진 같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찬사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그거보다 아주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은 그와 비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을 거란 말이야. 원래 예체능이 그렇잖아. 유명하지 않은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랑 타고난 운동 신경이나 이런 거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약간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타 대접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하잖아. 근데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극소수의 0.01%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계는 사실은 아닌 거거든. 그래서 나는 보통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이길 수 있느냐, 살리에르가 백날 노력해도 안 된다고 나는 본다. 근데 너 생각해봐라. 너도 나도 살리에르 발끝에도 못 미쳐. 사실 생각해보면. 그치.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살리에르까지도 못 가, 보통은. 굉장한 수재고 성공한 사람이었지. 맞아. 그 당시에 살리에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맞아. 베토벤, 막 슈베르트 이런 사람이었고. 모차르트가 더 천재였을 아, 그치. 그냥 그거는 급이 다른 어떤 그러니까. 그냥 한 세계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왜 천재가 그 천이 하늘 천자잖아.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어. 맞아. 근데 어차피 모차르트는 그냥 한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인 거고. 근데 공부는 우리가 목표를 하는 대상이 공부계의 모차르트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잖아. 공부계에서 모차르트라고 하려면은 서울대 의대 합격한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목표치를. 그게 아니라 뭐 아인슈타인급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대의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모차르트 같은 재능을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지. 다만 이럴 수는 있겠지.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또 대학원도 들어가서 그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크게 성공을 하려면 그 학문을 공부하는데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고 없고가 분명히 영향을 주기는 할 것 같아. 그거는 나도 납득을 해. 근데 만약에 대의까지만 놓고 본다. 사실 나한테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런 모차르트 같은 천재인 친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나중에 그 친구랑 같은 전공을 한 다음에도 걔를 이길 수 있는지를 사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입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학과를 갈 수 있느냐 그건 거거든.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은 살리에르도 사실은 차고 넘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입에서의 성공은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해도 1년에 서울대 의대에서 135명을 뽑아. 어떻게 천재가 1년에 135명이나 나오겠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만. 그러니까 이거 기준은 모차르트 기준이 어차피 아니야. 그리고 대입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든지 간에 학생들이 사실 이거는 노력해서 커버가 가능한 정도 선까지야. 이거는 내가 학생들한테 장담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다만 그 노력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물어보고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된다고 해. 근데 문제는 그거 하지 않으면서 될까? 될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뭐랄까 막 아주 선행도 많이 하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 그치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한 친구를 가정하거나 혹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해갖고 얘는 뭐 벌써 지금 뭐 선행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고 얘는 모의고사가 지금 얼마가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고 여기까지밖에 진도도 못했고 제가 그 친구보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떡하죠? 제가 과연 지금부터 한다고 의대를 갈까요? 막 이런 소리를 해. 그거 고민 얼마나 사실은 비생산적이냐. 그렇잖아. 그 고민할 시간 동안에 본인이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노력을 하는 편이 사실은 훨씬 더 본인이 꿈을 이루는데 낫겠지. 그래서 본인을 살리에르로 설정한 다음에 모차르트 이길 수 있을까는 차라리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본인이 뭔가 전공을 하기로 하고 평생 내가 매진할 분야가 결정된 다음에 사실은 그 친구들이 고민해도 될까 말까고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그냥 가서 책상에나 앉고 유튜브나 끄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원래 고민은 아무것도 못 바꿔. 맞아. 행동하는 사람이 바꾸는 거지. 고민은 그 맞아.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 맞아. 고민해서는 사실은 바뀌는 게 없지. 맞아. 그치?